북한이 또다시 무력 시위 강도를 높였습니다. 방사포와 해안포 120여 발을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측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앞두고 이렇게 무력 시위를 일삼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의 무력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또 방사포 등 120여 발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미사일을 휴전선 인근 20km 전방까지 끌고 내려와서 쏘면서 자기들은 어떤 지점, 어떤 시간에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과시로만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오늘 방사포를 쏘고, 그러니까 122mm 방사포, 예. 240mm 방사포, 그다음에 76.2mm 또 포를 쐈는데, 예. 이 포를 이렇게 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미사일도 마찬가지지만은 11일 날 조지 워싱턴 호가 부산항에 들어왔거든요.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북한도 나름대로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쏜 것 같습니다만은, 예.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17일 날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와 관련한 실무 접촉을 우리가 제의했는데 북한이 오늘 오전에 그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수용했죠. 예. 오전에 받아들였는데 대낮에 또 포를 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런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관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YTN이 오늘 발사 장면을 휴대전화 찍은 화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은 그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예. 얼마나 거리에 가까웠는지 이렇게 휴대전화로 촬영이 가능한 그런 지점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소리까지 상당히 지금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휴대전화로 소리까지 지금 녹화가 될 정도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금 반짝거리면서 하늘을 향해 지금 발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단독 장면을 지금 보셨습니다.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이 됐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쪽 산악 지역이고요. 군사 분계선 저쪽 북쪽 방향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기가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육로 관광을 하면서 지나가는 길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 보는 데가 바로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아, 금강산. 금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포대가 북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갔다가 금강산 관광을 오래 안 하니까 다시 또 남쪽 내려와서 이제 포를 배치해서 지금 현재 포를 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서해상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위치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이례적이죠. 주로 이제 서해안 NLL에서 이제 포를 쐈는데 3월 31일 날 100여 발을 쐈고 그게 또 일부가 우리 NLL 이남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3배 이상 대형 사격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며칠 전에 김정은이 원산 앞바다에서 거기 있는 그 섬에 대규모로 포탄을 쏘면서 또 미국기를 동원을 해서 상륙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현재 포를 쏜 건데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포를 쏜 거는 자주 있는 데는 아니고 나름대로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서해안에서 해가지고 또 도발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대응생을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굉장히 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현재 아시안 게임 응원단 참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우리를 약간은 배려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해에서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 대응 사격이 되니까 확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동해 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 쪽에서 그다음에 미사일을 북한이 이번에 개성 북방 20km에서 쏜 거하고 황해북도 평선에서 쏜 것도 내륙을 통과했을 경우에서 정안에 쐈지 않습니까? 요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협박하고 능력도 과시한 게 있지만은 일본하고 현재 일북 간의 납북자 문제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일본의 제재 조치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원산 앞바다 쪽으로 쏴가지고 일본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휴대전화로 이제 우리 영토에서 촬영할 수 있을 만큼 일반인들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요. 지금 위치를 보면요. 정확한 위치는 지금 뭐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기 저 예. 금강산 다녀본 사람 압니다. 예. 저 금강산입니다. 예, 일반인들에게 좀 약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일반 예. 국민들한테. 예. 뭔가 보여주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깝게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 북한이 현재 응원단을 보내가지고 우리 사회에 봐가지고 우리 사회를 흔들어 올라는 거거든요. 그걸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영향공작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영향 공작. 예. 영향공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가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응원단을 보내는 건데, 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쪽에 와서 연합 훈련을 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포사격을 하는데, 예. 만약에 하시라도 우리가 원한다면은 당신들이 현재 번영하는 대한민국인데, 그 번영하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먹칠을 할 수 있다, 초로 칠 수 있다, 이런 그 무언의 협박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저 화면 YTN이 단독 입수한 저 화면은 금강산에서 네. 지금 방사포,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볼 때 저희 금강산 지역 부근이고 금강산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지역에서 저렇게 발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저걸 이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 원래 당신들이 금강산을 관광할 때는 금강산이 평화지대였다. 그런데 당신들이 금강산을 벌써 6년째 전제 안 오니까 예. 예. 우리가 거기를 다시 북쪽으로 옮겨놨던 포들을 다시 남쪽으로 재배치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봐라 말이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는 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포를 다시 북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무언의 압력도 좀 하고 있는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위치를 봤을 때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남북 상황에서의 일종의 이제 협박 이런 의도를 이제 엿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북한의 올해 도발 이제 일지를 보면 일지를 작성해야 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15번이나 이제 중단거리 발사체를 쐈고요. 이달 들어서만 이제 4번째입니다. 횟수를 보면은 이제 지난해보다 서너 배 정도 이제 많은 횟수라고 하는데요. 도발의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계속하는 거는 주로 많이 했던 데가 이제 키 리졸브 훈련 기간 이제 많이 했었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최근 들어서 6월 달부터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거는 6월 26일 날, 6월 29일 날 미사일을 쏜 다음에 6월 30일 날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그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군사훈련 하지 말자. 예. 예. 두 번째는 을지훈련 하지 말라. 8월 달에 예정된 을지훈련 예.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남북한 간에 상호 비방하지 말자. 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예. 우리 정부에서 바로 이제 그걸 진정성이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니까 7월 2일 날 다시 또 미사일을 쏘았어요. 그래 놓고 7월 7일 날 자기들이 공화국 성명으로 예.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에다가 응원단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 놓고 7월 9일 날 또 미사일을 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다시 예. 그러면 우리가 응원단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 간에 실무 접촉을 하자라고 10일 날 해놓고 12일 날 또 예.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당신들은 말이지 우리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제 얘기를 또 하고, 또 13일 날 어저께 미사일을 쐈죠. 예.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17일 날 실무 접촉을 받아들인 다음에 오늘 낮에 또 이제 예. 포를 쏜 겁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포를 쐈다, 대화제를 했다, 예. 포를 쐈다, 대화제를 했다, 하루 간격으로 좀 이러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보면은 나름대로 보면은 그 화전양멸 전술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이런 김정은의 행태는 과거의 김정일 시대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유화적인 조치가 그래서 몇 개월을 쭉 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한번 또 긴장을 시켜서 몇 달간 긴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은 또 다시 또 유화적으로 가고,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예. 김정은이는 지금 하루 간격으로 좀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보여주고 예, 있다고 거의 했었죠. 동시에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김정은의 그 바로 이제 행태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름대로 미사일 능력이나 핵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예. 또 미국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제재를 가하면은 우리가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우리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좀 육자회담을 좀 개최하자. 이런 그런 저 복합적인 그런 그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미사일 한 발에 50억이니까 뭐 두 발 쏘면 100억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발사한 것만 해도 1,000억 정도, 최소 1,000억 원이 들어갈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네. 북한 주민들이 2개월 동안 먹을 식량이 1,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큰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이런 미사일을 발사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까? 미사일도 뭐 주원료가 석유화학 제품이니까 원유에서 뽑아내야 되겠죠. 지금까지 중국이 매년 50만 톤씩 그 종류를 원유를 장기 저리로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예. 파이프를 통해서 왔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6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거의 그 석유화학 공업이 현재 마비된 상태고 당정군 고위 간부도 차를 못 타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리고 북한 주민의 75%가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 수준은 31%입니다. 예,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이 힘드니까 해외에서 돈을 이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13개 경제 개발국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도 투자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마비 상태로 볼 수 있겠군요. 거의 마비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제 난을 타개를 하고 또 유엔의 그 경제제를 타개하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입장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6차인데 미국의 존 캐리 국무장관하고 양제츠 국무위원하고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문제인데 현재 이런 현상 자체가 북한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아주 괴롭고 가난한 상태에서라도 현재 자꾸 미사일을 쏘고 도발하는 거는 바로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했던 바로 벼랑 끝 전술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난관타게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미사일 쐈다는 게 하루 간격으로 계속되는 게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는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또 생겼다고도 이제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부분에서는 북한 내부 체제가 상당히 좀 불안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해도 나름대로 북한 군부를 억누르면서 우리한테 유화적인 기간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지만은 김정은이는 현재 뭔가 부하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 군부를 그렇게 다독이고 길들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군부의 눈치를 보면서 강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힘이 약한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한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응원단을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까지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17일 날 실무 협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하고 이렇게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불리는 이런 전술을 펼치고 있는 뭔가 좀 모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화전 양면이라는 것이 현재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이번에 응원단이 내려가면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뭐 이동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체류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을 이제 논의하러 오지만은 사실은 논의가 아니고 사실은 돈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 국제 관례에 따르겠다. 현재 남북 관계가 과거 2002년, 2003년, 2005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국제 관례대로 북한이 지불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 나름대로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예. 화전장명은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북한의 속내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